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준이. 네. 이건 좀 제가 좀 궁금한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태어나면 또 마지막으로 또 임종을 한다고 말을 하죠. 좀 선생님께서 정말 영감한 무당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좀 곧 죽을 사람들의 좀 특징이 좀 보이실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아주 어려서부터 참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면서, 그 다음에 신령님 오셔가지고, 신안이 열리면서 신령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화경을 통해서 이제 파노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사다든가 아니면은 뭐 귀신이라든가 조상이라든가 뭐 신령님이라든가 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쉬운 특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셨을 때 저승사자가 옆에 붙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돌아가실 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승사자가 딱 서 있어 계세요. 그 말씀을 주시나요, 선생님?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에요. 34년 동안 점사 보면서 고민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인데 네.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왜 고민이냐면,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고민이 없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뭐 이렇게 생기신 저승사자가 뒤에 계시니까 좋은 거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데 여행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죠. 근데 실제로 같이 왔었을 때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얘기를 해요. 근데 10년 전부터 왜 고민을 하냐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의도가 없거든요. 뭐 내가 지금 3, 4년 하면서 무조건 손님 왔었을 때 구타란 얘기 안 하고요.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10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10번 다 얘기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10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안 합니다. 그 시선과 그 시각과 그 생각 때문에 자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승사자가 보였다 하더라도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살릴 사람과 못 살릴 사람. 저승사자가 한 명인간 서 있으면은 사주에 들어있다기보다는 월운과 일진이나 연운에 의해서 나빠서 이게 이제 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한 명에 바깥에 한 명이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못 살리죠. 임박했으니까. 데려가려고 두 명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이 되냐면, 그 돌아가신 기간이 3일부터 3개월까지예요. 다시 해석하면 3개월이 지나서 저승사자만 피하면 살릴 수가 있는데, 두 명이 왔었을 때는 못 살려요. 한 명만 와 있고 내가 잠깐만 기다려 놓고서 내가 후다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물론 아주 밑에 현관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대부분 옆에 있거든요. 저승사자가. 2인 1조입니다. 그거는 못 살립니다. 없다 했을 땐 살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면,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저승사자 얘기하면서 죽는다, 돌아가셨다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진짜 또 작업 들어가네. 군 얘기해서 분명히 또 이제 얼마 달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고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돌려서 얘기하거나 직접 얘기가 곤란하니까 얘기를 안 해. 왜? 구타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진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 거죠. 근데 무속인들 중에는 100명이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당신 죽으니까 구타라고 해서 장사꾼 마냥 죽음을 상대로 해서 돈 버는 무속인도 사실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심벌전이라거든요. 그렇게 신령님 의견, 신령님 생각, 신령님 뜻을, 신명을 어지럽히면 분명히 대가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요.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진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살려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화경을 다 보여서 그 상황 설명을 다 해줘요. 살릴 수 있죠. 네.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당 선생님으로서 사람이 네. 왔을 때 네. 저승사자가 보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네. 그런 걸 볼 수가 없고 네. 느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도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신기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점사를 보지 않고 만약에 여기 안 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꿈에 나타납니다. 저승사자가요? 아니죠. 누가요? 땡! 네, 저승사자 나타나지 않고요. 네. 꽃밭이 보이거나 네. 무슨 새가 나무 위에서
뭐 온갖 잡새들이 막 짖거나 예를 들어서 네. 그 다음에 물이 보이거나 이거를 하루부터 일주일 사이에 그 각기 다른 꿈을 꾸든가 같은 꿈을 꾸든가 또는 길게는 1일부터 보름, 1일부터 한 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네. 1일부터 일주일에 그게 꿈에 보이게 되면 3일에서 한 달 안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일부터 15일이면 2달 안에 돌아가시게 되고 1일부터 한 달이면 석 달 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거는 석 달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1일부터 석 달 아니니까 하루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가지 이상의 꿈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새꿈이든 물꿈이든 꽃꿈을 반복적으로 두 개가 섞여서 두 번 이상을 여러 번 꿨었을 때는 임박한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또한 만약에 찌찌비의 점사를 봤었을 때 살릴 사람과 못 살릴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세 가지면 100%고요. 두 가지도 80%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새 꿈만 한 2번 꿨다. 또는 물꿈만 2번 꿨다. 이게 바꿔서 이렇게 섞여서 두 가지나 세 가지 돼야 위험한 거고요. 하나의 꿈을 한 가지를 2번, 3번 꿨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물꿈인데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걸 연수로 떨어지는 걸 봤다. 복권 사셔야죠. 좋은 꿈인가요? 아주 대길. 이건 저승과 상관없어요. 오. 새가 만약에 같은 꿈인데 2번, 3번 나타나. 저승과 상관없지만 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꽃꿈은 근데 약간 애매해요. 꽃꿈은 같은 꿈으로 3번 꿨을 때는 양념이냐 후라이드 같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로 꿈으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죠. 맨날 밝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짜증나고 화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눈에 시력이 문제가 없는데 왜 원래 불빛이 이렇게 밝으면 화내야 되잖아요. 뭔가 흑백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아요. 어느 공간에 어느 장소를가 부분적으로 흑백처럼 이렇게 아니면 뿌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동반하면서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꾸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요. 세 번째 징조가 누군가 쳐다보는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신기가 없어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저승사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웬만한 귀신, 잡기, 악기 정도는 찐쪄 먹죠. 그렇죠. 한 방으로 그냥 팍! 옷번치로 팍! 강냉이 팍팍! 세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알죠. 귀신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 증세가 나타나면은 위험합니다. 그럴 때 너무 이 무속이란 건 사실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을 미리 징조해 준 사람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다라면은 한 번쯤 찾아오셔서 물어보셔야죠. 무조건 무속은 미신이야. 난 절대 가서 굿하지 않아야지. 우리 또한 굿을 무조건 요구하지 않아요. 필요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위험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고요. 방송도 제 방송만 봅니다. 다른 유튜브 무속인 방송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분명히 코앞에 닥쳤다라면은 너무 미신이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 고비를 넘기시고 남은 인생 잘 사시는 것 또한 좋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억울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거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개떡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는 이가 왜 그냐? 살아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짜장면 먹을 수 있고 탕수육 먹을 수 있고 월드컵 구경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하튼간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죽고 나서는 짜장면 먹으려도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기운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억울한 죽음 말고 살아야죠. 지금 이 시간에 우울증이나 환경이나 생활에 고통받아서 자살을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로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어제 먹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절대 극락에 갈 수가 없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이 돼요. 사셔야죠. 사셔서 오늘은 짜장면 먹고 내일은 짬뽕 먹고 돈이 좀 생겼네. 탕수육 먹을 날이 분명히 생기시니까 항상 우리가 그 사발면만 먹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1도 분명히 먹습니다.
자살해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사십시오. 행복은 가까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행복이니까 너무 비관하실 거 없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오늘도 용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벼락답이었습니다.